12세기 영국 헨리 1세는 자신의 코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야드로 정의했습니다. 또 손가락 너비와 같은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한 단위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길이를 다르게 측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불평등을 낳았습니다. 특히 17세기 프랑스에는 길이, 무게, 부피를 재는 단위가 무려 25만 가지나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인류는 모두를 위한 단 하나의 기준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이 우리만의 빛으로 세상의 길이를 재기까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혼란스러운 측정 단위는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토지 측정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일이 많았죠. 영주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길이를 제멋대로 적용하며 농민들을 쉽게 수탈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당시 유행했던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상,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합쳐져 마침내 미터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수많은 과학자의 노력으로 1799년 마침내 지구의 둘레를 기준으로 한 미터 단위가 공식적으로 프랑스 혁명력 8년 3월 19일에 법률로 결정되었습니다. 백금으로 만든 프랑스의 미터 원기가 처음 제작되었고, 1875년 미터 협약을 통해 미터법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1889년 보다 안정적인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제작된 국제 미터 원기가 등장하며 국제적인 길이 표준이 정해졌습니다. 인류는 드디어 통일된 표준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열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미터 원기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금속재의 원기는 온도에 따라 그 길이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모되거나 파괴될 수 있어 정확도를 영원히 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류는 시간과 장소에 영향받지 않는 절대의 불변의 기준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983년 과학은 그 해답을 찾아냅니다. 바로 빛입니다. 제17차 국제도량형 총회에서는 빛의 속력에 기초한 미터의 새로운 정의를 채택하고, 미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현시 지침을 1992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추천하였습니다. 미터는 빛이 진공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거리로 새롭게 정의됩니다. 불변함으로 불확도값이 없는 물리상수로 정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값 2억 9,979만 2,458m/s를 미터의 정의에 사용함으로써 물리 기본상수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미터 단위를 제정해야 한 것입니다. 미터의 제정에는 전 세계에 새로운 경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빛의 속도와 레이저 주파수를 이용해 길이의 기준을 구현하는 첨단 기술이 필요해졌기 때문이죠. 빛의 속력을 안정화된 레이저 광주파수 값으로 나누면 광파장 값이 되고, 이것을 길이의 표준값으로 활용합니다. 1970년대 선진 각국은 광주파수 표준기 개발과 레이저 국제 비교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다소 늦게나마 거대한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크리스가 우리 손으로 직접 대한민국의 첫 길이 표준기를 만든다는 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나라 레이저는 미국 NBS의 레이어 박사님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포터블한 요도 안정화 헤듐니온 레이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982년 제가 입소 당시 이미 NBS로부터 도입한 요도 안정화 헤듐니온 레이저 원기가 한 대 있었습니다. 레이저 공진기를 어라인하는 솜씨를 보신 실장님으로부터 레이저를 맡아서 관리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크리스는 1984년 미국, 영국 등 10개국이 참가한 국제비교에 참여했습니다. 이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 각국에서도 레이저의 기계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각종 파라메타, 편의량 측정 등을 배웠습니다. 이 레이저 길이 표준기는 반도체 산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간섭 길이 측정기의 주파수 및 진공파장 교정에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1986년 한독 협력 사업으로 6개월간의 독일 PTB의
길이 표준 단위실에서 요드 안정화 헤륨-네온 레이저 및 레이저 주파수 자동 제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후에 절대 주파수나 진공 파장 값을 모르는 한 대의 레이저로서 길이 표준 원기로서 운영할 수가 없으므로 1988년부터 레이저 개발을 착수하였습니다. 길이 표준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세대의 국가 길이 표준기를 확보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난관이 연구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모든 제조 기술이나 우리의 지식도 부족해서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백내시가 없는 정밀 스크류, 요드셀 제작을 위한 초자 기술, 진공 베이킹 및 배기 기술, 용융 석영제의 요드셀에 요드를 삽입하는 진공 밀봉 기술, 레이저 셀 내부 오염도 측정 기술 등이 필요했는데 하나하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MBS 레이저를 참고하여 설계 제작하였습니다. 이 레이저는 레이저 공진기의 기계적 안정성이 문제이므로 그것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거울 지지 구조를 개선하여야 했습니다. 일반 스크류 구조를 개선하고 마이크로미터 헤드를 적용해 스프링 강도를 최적화하면서 기계적 안정도를 높였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회전 변형 구조를 도입해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수많은 도전 끝에 연구팀은 마침내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보인 두 번째 레이저 크리스 레이저 2를 완성하고 세계 무대로 향합니다. 세대의 레이저를 개발하여 세대의 레이저 사이의 안정도 측정, 요드 분자의 7개 초미세 구조선 주파수 옵셋 측정, 각종 파라미터에 따른 주파수 편의 등을 측정하여 크리스 레이저 2가 가장 안정도가 높고 옵셋도 작아서 국제 비교를 위한 표준기로 선정한 것이지요. 1996년의 봄에 시드니에서의 국제 비교를 시작하는 중에 이동용 패키지에서 레이저를 풀어내어 광학 테이블에 설치를 하고 레이저 주파수를 작동하니 제어 회로가 작동을 안 하더군요. 딴 일을 제껴주고 내일처럼 회로를 같이 점검하였으나 첫날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선몽을 꾼 후에 이동 중에 진동에서 풀린 나사가 내부 제어 회로에 영향을 준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무사히 2주간의 국제 비교를 마친 적도 있습니다. 1991년 프랑스 국제도량형국에서 이뤄진 국제 상호 비교에서 BIPM4와 비교함으로써 크리스 레이저 2의 절대 주파수 값을 결정할 수 있었고 성능도 입증해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주파수 옵셋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어룹의 적분기의 DC 옵셋이 영향을 주므로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시에는 이 값이 옵셋을 주는 파라미터로 정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를 2003년 CCDM의 보고에서 크리스 안으로 제출을 하였는데 오랫동안 나중에 DC 옵셋이 레이저 주파수의 옵셋을 주는 파라미터로 관리하여야 하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크리스 레이저 2의 성공은 단순히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게 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독립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위대한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레이저 주파수 제어와 이를 활용한 계측은 최고 수준의 정밀 측정 기술입니다. 80년대 우리 손으로 직접 주파수 안정화 레이저를 개발하며 세계 무대에 발을 내디뎠고 이는 이후 레이저콤을 이용한 절대 주파수 측정 기술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술은 광통신망 관리와 광부품 제조, 전송 파장 표준기 개발로 이어지며 하나의 성과가 유사 기술로 확장되는 연구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과거 물리적 기준에서 벗어나 불변의 빛을 기준으로 삼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만의 빛을 갖기까지 크리스 레이저 2는 정확한 측정을 넘어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독립과 자부심을 담은 소중한 보물입니다.